나토 정상회의 참석객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이동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주 러시아 대사 그리고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박노벽 전 대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야말로 깜짝 방문인데요.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이렇게 좀 뒤늦게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대사님께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런 일정을 짤 때 뭐를 좀 가장 우선으로 두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나라의 이제 정상이 방문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호, 신변 안전이 우선 제일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있었던 성과가 있을 거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중인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런 경호상의 문제로 이런 보완이 좀 필요했던 것임으로 생각되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어떻게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걸로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최초 방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이나 또는 총리급에서는 갔고 유셴코 대통령이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말 그대로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도시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키우까지 가시려면은 이제 굉장히 멀리 가셔야 하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이니까요. 특히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렇게 삼각 협력 재건 체제를 이제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유민주주의 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강대국주의하고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그 의지를 이제 발표를 해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키우 방문한 정상들이 무려 44개국이나 돼요. 나토에 이제 32개 지금 회원국이 됐는데 거기에는 거의 한 나라 빼고는 다 갔고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했고 아프리카 포함하니까 무려 44개국인데 우리는 이제 45번째라서 조금 다른 나라하고 이제 그런 글로벌 이제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방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방 주요 국가 지도자들도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교통편도 궁금하거든요.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이제 다른 국가 원수들은 열차로 이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다들 기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제 안전상 이게 이제 비행기로 간다든가 다른 수단이 좀 마땅치 않고요. 기차 이동 시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피난민들이 이제 키우나 이런 데서 폴란드 국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선을 따라서 다시 거꾸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상당히 기차 내 상황도 일반 국민들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직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은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전 세계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이제 안보 상황과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될 수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가는 그런 일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그 전쟁 종식을 통해서 이런 그 평화를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하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그 안보 또는 이제 그 빈부격차 같은 이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 국익에 맞는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하시기 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아무래도 향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방문을 두고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뭐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아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예.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전쟁을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협상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준비도 돼야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재건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쟁을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나름대로 애교찬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정상 그리고 안전상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제 그리 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건 앞으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협의된 결과를 좀 봐야 되고 미리 이제 예측한다든가 이제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절실히 필요한 게 뭐 당장은 이제 무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거와 덧붙여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뭐 지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그 잘 이렇게 나누어서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우크라이나도 이제 우리의 그 한반도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예상은 되는데 아마 뭐 곧 발표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사님, 폴란드 방문 때 네.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도 한번 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주신다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의 삼가 협력 체제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또 정상의 입장을 들어야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이제 단지 이제 과연 이게 전쟁이 꼭 끝나서 이게 재건하는 게 또 필요하지만 예. 지금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한 5가지 분야 그러니까 뭐 이런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인프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주택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일부 안전한 부분 또는 시급한 부분을 아무래도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5개월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종전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지금 대공세를 사실 6월에 우크라이나 측이 시작은 했는데 예.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방어망을 많이 쳐서 조금 진전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하루에 뭐 몇 킬로씩 이렇게 좀 미세하게 진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길게 보면은 이 전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반 이상 지연하다 보니까 예. 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아무래도 금년 연말까지 아마 전체적인 그런 전황을 보면서 예. 조기에 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협상을 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들이 뭐 미국이라든가 뭐 서방 내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담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어떤 시점이라든가 조건을 명확히 안 함으로써 예.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된다고들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충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바이든 예. 대통령도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스웨덴, 핀란드 가입하면서 이제 그걸 없애면서 우크라이나도 적용됩니다만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요.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민주화라든가 이런 개혁에 있어서 좀 더 추진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 나토 가입을 하는 게 과연 앞으로 크게 봐서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느냐. 또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검토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주 러시아 대사, 주 우크라이나 대사 지내신 반노벽 전 대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